처벌을 못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대북 제재를 좀 어기지 못하게 좀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건 아닌가 좀. 둘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고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상임이사국이라는 말은 사실상 안보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쩌다 한 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인데 어쩌다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이 나라들은 계속 하는 것이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또는 유엔에서 그걸 정식 제기해서 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엔이 힘없어 보여요, 네. 이제. 맞아요. 유엔이 힘이 없으면 당신도 힘이 없는 거다. 당신이 유엔의 주인이고 상임이사국인데 훼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좀 더 위협적으로 봐야 될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뒤에 북러 군사훈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외신이 있어요. 한미훈련처럼? 그렇죠. 일단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는 건 이건 뭐 동맹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건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 이 상황은 뭐 거의 동맹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한 중반부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삼각의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이 북러 회담 이후에 실제로 외신과 우리나라의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치 한국과 미국이 합동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말이 나왔었는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이 트럼프의 참모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이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일본, 호주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국이 군사 동맹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다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관심사는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급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느냐 그걸 막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시사한 거죠. 심지어 그보다 더 나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그 유명한 이제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하냐면은 만약에 올해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 트럼프 아시잖아요. 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거. 그렇죠. 또 턱없이 높게 불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이 거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가 또 자체 방위력을 확보해야 된다. 북핵에 맞서서. 라고 하면 이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올 거고 또 사태가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벌써 핵무장하자라고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건 사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갖다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건 NPT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세계가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일본도 그러고 주변 나라들라고 하면서 그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일본한테도 안 주는 주의를 우리한테 줄 리 없고 또 계속 도미노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게 벌써 생각을 해보면 몇 달 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김정은과 친해지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도 열어놓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제 핵무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지는 배경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다 미국과 합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미국과 합의 없이 우리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한번 싸워보겠다. 핵무장 자체하겠다. 이렇게 할 정치인은 저는 한국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라도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미국이 우리랑 그런 협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실제로 핵을 가진 핵국가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것 봐라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들여오려고 하네. 이것 봐라 미국이 액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압박 수단은 되는 거죠.